후지의 당도가 17.88 브릭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정도 되면은 속된 말로 미친 당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의 당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표가 저희 마이스터 회원 당도 측정 결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17.88 브릭스가 제 사과의 당도입니다. 후지의 당도가 17.88 브릭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보통 책에서 후지의 당도는 13에서 14 브릭스로 나와 있습니다. 17.88 브릭스면은 엄청나게 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당도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를 파괴해서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사과를 파괴하지 않고 당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당도 측정하는 것을 비파괴 당도 측정이라고 합니다. 공판장 같은 데는 아주 비싼 당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전부 비파괴 당도 측정기입니다. 파괴식 당도 측정기는 굴절식 당도 측정기예요. 전통적으로 당도 측정은 굴절식 방법으로 했습니다. 굴절식 당도 측정기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죠. 그런데 거기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 수치를 읽고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개발된 게 디지털 당도 측정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당도 측정기인데 여기에 사과즙을 떨어뜨려서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당도가 몇 브릭스다 이렇게 수치로 표시됩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요새 유행하는 비파괴식 당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파괴식 당도 측정기는 이 당도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사과를 전부 파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당도 측정을 한 사과는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장이라든지 APC 같은 데서 이런 당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회원들 사과를 일일이 파괴를 시켜가 측정한다 그러면은 사과를 다 버려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굉장히 비싸죠. 몇 천만 원 하기도 하고 요새는 굉장히 싸졌습니다. 뭐 300만 원대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100만 원대 비파괴 당도 측정기도 있더라고요. 굴절식 당도 측정기는 과일에 빛을 쏘가지고 그 굴절율로서 당도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사과 이제 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농도에 따라 굴절율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 당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로서 측정하는데 비파괴식 당도 측정기는 사과에 근적외선을 쏴서 반사되는 파장을 측정하여 당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근적외선이라는 것은 근자가 한자로 가까울 근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다음에 적외선이죠. 근적외선은 가시광선에 가장 가까운 적외선이에요. 비파괴 당도 측정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과일의 당은 특정 파장의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근적외선을 쏴서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당도가 높으면은 그 근적외선을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반사되는 근적외선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사된 빛 가운데 근적외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과의 당도는 높은 겁니다. 장점은 과일을 파괴하지 않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갖다 대면 되니까 아주 신속하게 당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그죠?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 단점은 측정 수치가 그렇게 100%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스터 회원들이 측정한 원래 우리 후지 사과의 당도가 17.88 브릭스라 그랬어요. 그거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로 측정한 당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통은 한 3 브릭스 정도 감하면은 굴절식 당도 측정기의 당도하고 비슷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가지고 사과밭에 가서 당도를 막 잽니다. 신품종인 N분은 뭐 19에서 21 브릭스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당도가 그렇게 높은 사과가 있느냐. 지금 사과 중에 당도가 제일 높은 것은 가몽이죠.
가몽은 한 16에서 18브릭스 나옵니다. 그런데 엠브란 사과는 가몽보다도 훨씬 당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당도가 높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떤 수치입니까? 비파괴 당도 측정기로 측정한 당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브릭스 정도 감해야 정상적인 당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브릭스 나왔다. 그러면은 3브릭스 빼면은 16브릭스입니다. 그러면 21브릭스가 나왔다 하면은 18브릭스가 되죠. 그래도 당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엠브라는 신품종이 그렇게 당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지요. 보통은 후지는 13에서 14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높아야 15에서 16. 16을 넘어가면은 후지에서는 정말 꾸벅 브릭스지요. 몇 년 전에 제가 안동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다닐 때 회원들의 사과 당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때 제 사과의 당도가 15.8브릭스가 나왔어요. 그때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가 안 나왔을 때예요. 그냥 파괴식 당도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입니다. 그 15.8이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 마이스터 회원반에서 사과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여러 가지를 깎아놓고 그게 누구 사과인지 표시를 안 해놓고 그걸 맛을 본 거예요. 당도에 좋은 어떤 물질을 친 맛이 있고 안 친 맛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사과가 더 맛있느냐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당도에 좋다는 그 물질을 친 밭의 당도가 안 친 밭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쭉 보고 어느 집의 사과가 가장 맛있느냐 전부 투표를 했거든요. 저도 보니까 맛있는 사과 몇 집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집을 골랐는데 제가 고른 집 사과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 그 농원의 사과가 가장 맛있었는데 거기 당도가 얼마 나왔나 하면은 13브릭스 중반대가 나왔어요. 사과의 맛이란 게 반드시 브릭스가 높다고 맛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브릭스가 높을수록 사과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맛은 당도, 산도, 식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과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맛은 반드시 브릭스가 높다고 맛있는 사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과 당도라는 것도 같은 밭이지만도 이 나무에서 딴 당도가 다르고 저 나무에서 딴 당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큰 사과, 작은 사과 당도가 다를 수 있고요. 또 기온에 따라서 날씨가 추울 때 또 더울 때 당도를 재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도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농은 당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 맛있는 사과다. 이 정도로만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 당도가 14.88브릭스인데 저희 농원 사과는 거의 한 14브릭스 후반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저희 농원 모든 사과가 14.88브릭스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